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로스앨러모스 파인만에게 급히 필요한 문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문서가 금고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담당자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열쇠도 비밀번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금고가 열립니다. 이걸 연 사람은 자물쇠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열었을까요? 파인만이 처음부터 정답을 맞춰버린 천재는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처음에는 숫자 속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책상 위에 적혀있던 숫자 하나, 3.14159, 원주율 파이였습니다. 파인만은 이것이 금고 번호의 단서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31, 41, 59,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순서를 바꾸고 숫자를 뒤집어 봐도 소용없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틀렸습니다. 그때 파인만은 다른 숫자를 찾는 대신 질문을 바꿨습니다. 비밀번호가 무엇일까? 그게 아니라 누가 이 숫자를 정했을까? 금고를 쓰던 사람은 물리학자 프레디 드 호프만이었습니다. 수학을 좋아하는 물리학자라면 어떤 숫자를 비밀번호로 정했을까? 파인만은 또 하나의 중요한 수학 상수를 떠올렸습니다. 자연상수 2, 2.71828, 27, 18, 28.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금고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파인만이 확인하려 했던 것은 금고 속 숫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뒤 브라질의 한 대학 강의실. 학생들은 복잡한 물리학 정의를 정확하게 외우고 있었습니다. 브루스터 법칙을 물어도 막힘없이 답했습니다. 파인만은 창밖의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그렇다면 저 바다에 반사된 빛을 편광판으로 보면 어떻게 달라질까? 강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교과서 속에서는 완벽한 정답이었지만 눈앞의 현실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정답을 외우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정말 다를까요? 파인만의 이 질문은 이제 과학자들을 향합니다. 1974년 칼텍 졸업식. 파인만은 기묘한 이야기를 하나 꺼냅니다. 남태평양의 섬 활주로가 있습니다. 활주로 옆에는 불을 밝혀놓았습니다. 나무 오두막 안에는 헤드폰을 흉내낸 나무 조각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 전쟁 중 비행기가 오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비행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파인만은 이 모습을 과학에 빗댔습니다. 겉모습과 절차를 완벽하게 갖췄다고 해서 진짜 과학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데이터도 가설과 맞지 않는 결과도 숨기지 않아야 했습니다. 파인만에게 이것은 과학자의 태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같은 문제가 전혀 다른 곳에서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논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걸려 있었습니다. 1986년 1월 27일 밤 챌린저호 발사를 앞두고 엔지니어들은 한 가지 문제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기온이 너무 낮았습니다. 낮은 온도에서는 고체 로켓 부스터의 오링이 제대로 밀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처음에는 발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논의 끝에 그 권고는 뒤집혔습니다. 다음날 아침 챌린저호는 예정대로 발사됐습니다. 그리고 73초 뒤 챌린저호는 하늘에서 폭발했습니다. 7명의 승무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아무도 발사를 멈추지 못했을까요? 대통령 직속 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파인만도 위원으로 합류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경고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경고와 반대가 최종 의사 결정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파인만은 보고서만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현장의 엔지니어들에게 묻고 오링이 실제로 저온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공개 청문회. 파인만 앞에는 작은 오링 조각과 얼음물이 담긴 컵이 있었습니다. 복잡한 보고서를 하나 더 만드는 대신 그는 직접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는 오링 조각을 집어 얼음물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고무 조각을 꺼내 복원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고무는 곧바로 원래 형태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발사 당일 아침은 이전 셔틀 발사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저온 조건이었습니다. 낮은 온도에서는 오링의 복원력이 떨어졌습니다. 수많은 문서 속에서 논의되던 문제가 얼음물 한 컵 위에서 눈앞에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금고의 숫자도 교과서의 공식도 과학의 형식도 나사의 보고서도 파인만에게는 그것만으로 답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의 현실과 맞아떨어질 때까지는 말입니다. 파인만은 모든 것을 의심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기 전에 현실에 한번 대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가 한 일은 놀라울 만큼 단순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봅시다. 이것이 리처드 파인만의 사고법이었습니다. 생각은 사람을 바꾸고 철학은 시대를 바꿉니다.